자, 오늘은 그 원조 항염증 제6장 요 내용의 뒷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왜 요 내용들을 사실상 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인데 뭐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살펴보냐면,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밖에 나가서 땅 밟으면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물론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 실제 땅을 밟을 때 우리 체내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정도는 좀 알면서 밟으면 더 열심히 밟게 되는 그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이런 반응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좀 간단히 정리하면, 먼저 번 내용은요,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뭐 암이나 당뇨나 심근경색, 뭐 이런 뇌졸중, 뭐 이런 병들,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병들이 먼저 번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책에도 나오지만, 이 자유 라디칼이라는 거와 연관이 있다. 이 자유 라디칼이 나쁜 세균을 죽이고 그 세균에서 음의 전자를 좀 뺏어와서 얘네들이 중화시켜서 안정화를 이뤄야, 중화시켜야 좋은 세포를, 우군을 공격하지 않는데, 안정화가 안 돼 있으면은 이 좋은 세포까지 공격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게 되면 만성염증이 발생이 된다. 근데 이 자유 라디칼은 황산화 물질과 그 다음에 땅의 자유전자를 만나면 중화가 돼서 안정화를 이룬다. 따라서 우리가 땅을 밟을 때 땅에는, 지표면에는 자유전자가 아주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유전자가 몸에 유입이 됐을 때 이 자유 라디칼이 안정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중화돼서 좋은 세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이 덜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꼭 땅만 밟아서 만성염증이 전부 다 없어진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죠. 그것도 있지만 또 약을 먹을 수도 있고요. 또 그 밖에 뭐 좋은 음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또 염증을 감소시키는 황산화 물질이 많은 그런 채소, 신선한 채소, 이런 것들 섭취에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더 그거에 더해서 땅에도 그런 전자들이 많기 때문에, 음의 전자들이 많기 때문에 땅을 밟음으로써 우리 몸도 전도체이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유입시키는 것도 되게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됨으로써 만성염증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것들을 먼저 시간에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자유라디칼의 횡포, 이게 이 전자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뇨 부분도 그렇죠. 자, 오늘은 잃어버린 고리 어싱을 되찾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고리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동안 인류가 땅과 단절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현대에 들어서요. 물론 과거에는 뭐 집신이나 뭐 맨발로 다니거나 아니면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신거나 이제 그랬었죠. 그러니까 산업화를 이루면서 신발을 만들면서 고무라는 밑에 받침을 대고서 이렇게 만들면서, 이 고무 자체가 전도성이 아니기 때문에 땅과의 단절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그 고리가 이 지구와 인류가 단절됨으로써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지구상의 육지와 바다의 전자가 무한히 많으며 끊임없이 제공된다. 지표면에 직접 접촉하면, 즉 우리의 피부를 지구의 피부에 맞다면 인체는 전도성이므로 자연스럽게 지구와 똑같아진다. 비유하자면 인체라는 탱크 안에 낮아진 전자 수위를 다시 끌어올리는 셈이다. 땅과 단절을 하면요, 우리 몸의 전자 유입량이 적기 때문에 전자량이 작아지죠.
근데 땅을 대면 그걸 채워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뭐 그 배터리, 우리 휴대폰 배터리 그 충전하듯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땅을 댈 때. 지구는 음전하를 띠고 있고 자유전자가 많고 우리 몸도 전도성 물체이기 때문에 대면은 전자들이 우리 몸 쪽으로 이동을 한다. 이 내용이죠. 여기 보면 만약 양전하를 띤 자유라디칼이 당신 몸 안에서 활개치면 전장의체 전선을 형성할 때 당신이 땅과 접촉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지구라는 거대한 음전하 덩어리가 몸속에 있는 양전하성 자유라디칼을 완전히 제압해 버린다. 이거 앞에서 배웠죠? 생물학자 제임스 오스만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체는 생체 매트리스다. 각 세포에는 세포 골격이라는 내적 구조물이 핵에서 세포막까지 세포 안의 모든 부분을 연결하고 있다. 이 뼈대를 이루는 분자들이 세포 안의 정보와 에너지를 세포 밖 주변 환경으로 전달하고 반대로 세포 밖의 에너지와 정보를 세포 안 깊숙이 핵까지 전달한다. 마찬가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 밖 주변 환경에도 세포 외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있으며 이 네트워크는 세포막에 내장된 전도성 콜라겐 및 기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세포 안팎으로 존재하는 생체 매트리스는 게놈을 비롯해 각 세포 안에 있는 모든 부분과 세포 밖으로는 감각 수용기, 신경계 등 전신의 모든 부분을 하나로 연결하는 전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황사나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를 제공한다. 이 광범위한 시스템은 온몸 구석구석으로 뻗어 있으며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에 해당한다. 모든 생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 내용은요, 그러니까 세포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이 세포 핵이 있는데 이거에도 세포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네트워크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몸의 피부 표면에 닿으면 온 세포 핵까지 다 전달이 된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보면 의학에서 생체 매트릭스라는 개념은 매우 실용적이고 유익하게 활용된다. 의사들이 사용하는 전기 생리학적, 생의학적 기기를 보라. 이를테면 심전도, 뇌전도, 근전도 같은 진단기기로 심장, 뇌, 근육의 정기적 활동을 모니터한다. 우리 병원에 가면 건강검진할 때 이런 것들 다 하죠. 이런 것들도 다 정기적 특성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 자체가 전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측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내부 장기와 피부 표면 사이에 존재하는 특정한 전도성 회로를 활용한다. 이 통로에 따라 내부 정보가 피부 표면으로 전달되고 그 정보는 다시 전극 패치를 통해 검사기기에서 수집된다. 심장 박동 조율기, 제세동기, 전기침은 이러한 전도성을 역이용하여 피부에서 내부 장기 및 조직으로 정보를 주입한다. 전자는 음전하를 띠는 최소 단위다. 음전하가 양전하 자유라디칼이라 했죠. 양전하와 잘 결합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몸과 땅이 연결되면 생체 매트리스의 전도성 조직이 자동으로 땅속 자유전자로 채워진다. 그러면 면역 반응으로 생기는 과도한 잉여 자유라디칼에게 애정을 쏟을 대상이 생긴다. 바로 자유전자다. 땅에 있는 자유전자. 자유라디칼이 자유전자와 결합하여 중화되면서 자유라디칼에 의한 산화작용과 염증 반응이 줄어든다. 자유라디칼이 자유전자의 보고에서 갈증을 풀고 포식하고 만족한다. 그러니까 자유라디칼이 자유전자를 만나면
중화되어서 상하작용과 염증 반응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 염증 반응이 줄어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이 합정에서.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게 줄어들지 않으면 건강한 세포까지 이 자유라디칼이 공격해가지고 이 만성 염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라디칼을 결합을 하게 되면 중화되어서 염증 반응이 줄어듭니다. 안정화를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 그러니까 요 위에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알베르트 세트제르지는 비타민C를 최초로 규명한 헝가리 생물학자이며 암 연구에 처음으로 양자 물리학 이론을 적용한 시대를 앞선 과학자였다. 그는 이미 1941년에 몸속의 고속 통신 시스템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이것을 전기 생물학이라 칭했다. 생명은 너무나 빠르고 미묘해서 느린 화학 반응이나 신경 자극으로 설명할 수 없다. 단백질이 생명의 드라마 펼쳐지는 무대라면 무대 위의 배우는 전자와 광자같이 작고 이동성이 높은 단위들이라고 그는 말했다. 네, 이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체는 생체 매트릭스,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요 내용은요, 염증과 통증에 대한 어싱의 효과는 2004년과 2005년 이 적외선 체열 검사로 실시한 일련의 사례 연구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적외선 체열 검사, 오늘 요 사진들을 보실 게 이제 그런 거죠. 요 방식은 이제 복잡한, 그러니까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적외선 이미지를 카메라로 온도 데이터를 시각화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병의 징후를 평가하는 그런 겁니다. 이 검사는 30년 전에 등장한 수천 건의 의학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유방암, 당뇨병, 신경계 및 대사성 질환, 두통을 수반한 통증, 척추질환, 혈관질환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데 널리 쓰이고 있는 진단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적외선 체열 검사가요. 그래서 어떤 업체에서는 이제 이런 검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기기들을 만들고 또 이렇게 이제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잡게 해가지고 기기를 대고서 이제 측정을 해서 바로 이 이미지로 이 적외선 체열 검사 이미지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고 내가 지금 뭐 관절이 아픈데 이 검사 장비에서 이렇게 측정을 해보니까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걸 보고서 이 관절이 아프시네요 라고 하니까 과거에 다쳤다, 뭐 지금도 아프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시면서 되게 이제 아주 열심히 그런 걸 치료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게 이미 나와 있는 기술들이죠. 이게 적외선 체열 검사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이제 국제 적외선 체열 아카데미를 이끄는 카이로 프리틱 의사 윌리엄 아말루, 만성 근육통 증후군, 근육 긴장, 인대 염자, 말초신경 질환, 손목 터널 증후군, 관절염, 라인병, 만성 축농증, 다양한 증상들을 겪고 있는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전도성 전극 패치를 붙이고서 이제 접지를 한 거죠. 그 결과를 이 사진을 통해서 책에 이렇게 실어놨어요. 여기 내용들을 보면 이제 땅과 맨살을 맞대거나 장치를 이용해서 이제 땅과 연결하는 순간 인체의 생리 작용이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각 정상화되기 시작하고 있고 이제 자유전자가 들어오니까 항염증 스위치가 켜진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몸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를 이미지를 찍었어요. 그래서 요 분은 이제 관절 부분에 여기 화살 표시 있는 부분, 요 빨간 부분이 있죠. 요 빨간 부분, 여기에 이제 염증이 심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적외선 이미지를 살펴본 염증 상태, 적외선 이미지 카메라로 피부 상태의 미세한 온도 차이를 색깔로 코드하여 이미지를 나타낸다. 손상된 조직에서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온도가 높은 부분이 염증이 있음을 가리킨다. 여기가 이제 주변과 다르게 특정 부분에서 아주 빨갛게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염증이라는 거죠. 그리고 접지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짐을 볼 수 있었다. 하루 30분 정도로 해서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안 하면 다시 이렇게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아픈 상태로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허리 부분, 85세 남성인데 이제 허리 통증, 이제 연세가 드시면 뭐 허리 부분도 굉장히 좀 안 좋고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하기 힘드신 분도 많이 계시죠. 그러면 이제 실제 접지 후에 50%의 통증이 감소했고 뻣뻣하고 아픈 정도는 75% 감소했다고 합니다. 4주 후에는 이제 가끔씩 뻐근할뿐 허리 어깨 통증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하죠. 이 염증 부분이 이렇게 굉장히 컸는데 이렇게 줄어든 걸 볼 수 있었고요. 여기 65세 여성분도 이제 좌골 있는 부분 그리고 허벅지 있는 부분 접지를 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15대 체조 경기 부상을 입었는데 지금 33세고 이제 많이 통증도 역시 한 50% 정도 6일간 접지했는데 50% 감소했고 4주 후에는 축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많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표시, 혈액순환이 이분은 이제 염증은 이런 뒤에 팔꿈치 이런 부분에 있었는데 1번, 2번 이렇게 지나면서 혈액순환이 되면서 요 끝에 팔이 거의 뭐 보이지를 않았는데 열이 좀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손발이 차거나 이러신 분들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워싱을 하면요. 그리고 이분은 84세 여성인데 8개월 동안에 이 상처가 낫질 않았어요. 이게 요 사진이거든요. 요 사진 이렇게 변하는 과정. 이걸 확대한 사진이고요. 보면은 이런 상태에서 8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낫질 않았어요. 근데 2주 정도 매일 30분씩 2주를 했더니 2주 만에 이렇게 메꿔지면서 통증도 좀 사라지고 이제 어느 정도 통증이 80% 감소했고 그리고 2주 후에는 통증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당뇨 40절째 남성인데 당뇨 때문에 이렇게 안 좋았는데 불구스럽게 됐는데 확실히 뚜렷하게 이렇게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어싱을 하면요, 제대로 하면요, 이런 현상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관절의 통증이나 또 허리의 통증이나 아니면 다른 손목의 통증이나 어떤 분들은 젊었을 때 이렇게 다쳤던 부위, 뭐 손목이나 발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통증이 확실히 감소함을 느낀다고들 해요. 그러니까 이런 통증 감소는 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수술을 했거나 아니면 뭐 심한 고통을 달고 계신 분들은 꼭 이렇게 어싱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싱을 하면 통증이 일단 많이 줄어드니까요. 그럼 생활하는데 굉장히 그래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변화들이 있으니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정말 그럴까라고 하지만 밟아봤더니 뭐 잘 모르겠다. 며칠 밟아봤더니 잘 모르겠다. 며칠 밟아도 사실은 느낌이 있어요. 잠을 잘 주무시거나 통증이 약간 감소하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이 그걸 못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며칠 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몸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근데 이런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에너지가 많이 다운돼 있고 이것저것 몸이 너무 많이 아파요. 뭐 움직이기도 싫고. 그리고 저 앞에서 이렇게 배웠던 그 루게릭병에 걸리셔서 시한부 판정 뭐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뿐이 못 산다고 하셨던 이분 같은 경우 맨 앞에 소개하면서 이제 나왔었죠. 이분 같은 경우도 사실 이 6개월 예상 수명이 6개월 정도뿐이 안 됐는데 5년을 살고 돌아가셨잖아요. 생활도 다 하시면서 누워서 거의 뭐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어싱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뭐 사실 먹는 것도 잘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또 어싱도 계속 꾸준히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최고로 좋겠죠. 근데 그거를 다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다만 어싱만이라도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통증 감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염증이 감소한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많이들 질문들을 하세요. 계속 전에도 이렇게 몇 번 올렸는데 그러면 뭐 어싱을 집에서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뭐 매트를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왜 어떤 식으로 골라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나은지 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